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서대학교 강신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에 풍요중독 사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부자는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부자의 그릇이 있는 것인지 마침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책이 10여 년 전에 출간된 책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과연 부자의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저자가 낸 수수께끼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개의 제비 중 한 개만이 10억 원의 당첨 확률일 경우 한 개 뽑는 비용이 1000만 원일 경우 여러분은 베팅을 할 것입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회비용을 보더라도 1000만 원에 250분의 1이면 내가 총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25억 원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억 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것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며 대부분 일대의 부를 일군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으며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 봐야 된다. 야구에서 3할 타자가 되려면 매번 삼진을 당하더라도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된다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만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배트를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선 배트를 많이 휘둘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먼저 소개하면서 부자가 되려면 먼저 내 그릇,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을 키워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책을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지은이는 이즈미 마사토로서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 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로서 현재 5개 회사를 운영 중이고 이 책은 2015년도에 국내에서 첫 출판 이후에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인다. 수많은 젊은 부자들의 그릇을 키운 책으로서 2015년에 출간된 이후에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 그 다음에 하정우 영화배우 등의 추천으로 유명한 부자들의 부자가 되는 스테디셀러로 유명한 책입니다. 특히 실패한 사업가에게 건네는 수수께끼 노인 조커의 조언을 통해서 이 책은 1장 만남, 2장 고객, 3장 진실이라는 주제로 주인공 에이스케는 8년간 은행에 근무하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주먹밥 가게를 창업했다가 현재는 망해서 3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아내와 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이 조커를 만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만남에서는 조커와 에이스케의 만남이 나옵니다. 자, 에이스케가 지금 실직자로서 매일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백화점 근처에 백화점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마침 따뜻한 밀크티를 한 잔 먹고 싶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돈이 100원이 부족합니다. 이때 마침 돈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조커라는 노인하고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100원을 빌려주어서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때 노인이 이 조커가 노인이 에이스케에게 계속 제지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마실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에이스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100원을 빌려주고 마치 좀 위세를 하는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커피 자판기에 보면은 에이스케는 지금 따뜻한 밀크티를 먹고 싶은데 위에는 차가운 그 밀크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습관적으로 눌렀다면 차가운 밀크티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에이스케는 이 노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노인에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나한테 100원을 빌려갔으니까 언젠가는 120원을 갚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에이스케는 자존심이 상해서 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게 해주신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기만 한다면 100원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로 돌려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조커는 그래서 망했던 거군 하면서 자네는 돈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결국은 자네는 그렇게 늘 고작 100원이라고 여기면서 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 망한 것이 아닐까 하면서 전곡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방금 지금이라는 점에 얽매여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서 밀크티를 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재미도 없는 낯선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하면서 이들의 만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는 모양이야.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는 오직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뼈를 때리는 조언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는 돈이 생기게 되면 쓸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이걸 저축이나 어떤 생산적인 일보다는 쓸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인간은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해야 될 때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상품을 원함으로 지금이 구입할 때와 두 번째는 사회적 흐름이나 분위기로 볼 때 적절한 타이밍으로 지금이 구입할 때라는 뜻인데 이때 대부분 판매자가 말하는 구매할 때는 전자의 뜻, 바로 고객이 상품을 원함으로 지금이 구입할 때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돈을 더 지불하는 쪽을 택하면서 돈을 더 내므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동구매, 우리가 과소비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면서 에이스케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스포츠 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돈이 없는 많은 서민들이 가장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로또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또에 당첨됐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 사례는 영국의 가장으로서 돈이 없었던 상태에서 300억 원의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자기 혼자만 쓰겠다고 가족과의 어떤 단절을 통해서 현재로 이혼하고 2년 후에 파산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측에 있는 캐나다 사람은 똑같은 중산층임에도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전액을 기부하고 아직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돈은 그 사람을 바꾸는 거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든다고 조커는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나의 돈그릇을 키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자, 중학생 조카에게 10,000원을 주면은 중학생 조카가 기뻐서 용돈을 잘 쓰지만 만약에 용돈으로 1억 원을 주면은 당황해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내가 돈그릇을 키워야만이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진다. 결국 인간은 저마다의 돈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내가 돈그릇을 먼저 키우는 능력을 키우라고 조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신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은 남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나는 거라고 조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신용의 크기는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릇의 크기이며 소비자, 투자자, 기업 오너 등 사람은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돈을 준다고 조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한다. 돈은 나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은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지 결코 내 능력이 아니고 신용을 얻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돈을 잃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정말 큰 부자는 돈은 에너지원과 같기 때문에 돈이 흐르지 않도록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돈이 흐르도록 하려면 내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배팅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우리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한정된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려야 된다는 그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성공할 권리도 있지만 실패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는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조커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 고백에서는 이제 주인공 에이스케와 친구의 오따니와의 만남과 그 다음에 창업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기억되는 장면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케가 8년 동안 은행을 잘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인 오따니가 와서 동업을 제시하면서 주먹밥 가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에이스케가 물어봅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하니까 그때 오따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대부분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이스케가 결국은 지금 현재 부채가 많아서 조커를 만든 상태에서 3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빚만 갚으면 나는 원이 없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조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소유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돌고 도는 돈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이다. 원래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무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조커가 에이스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는데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시간과 절약되고 내가 그거를 이용해서 혜택을 얻게 되는데 가치에는 크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 사용가치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도 될 수 있지만 하지만 부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교환가치다. 바로 교환가치라는 것은 시장에 내놨을 때 가격이 어떻게 붙을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다. 이 눈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자는 돈의 교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었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이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마지막 장에서는 진실로서 저자가 조커를 통해서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는 인간관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돈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가져다 준다는 말처럼 돈이 맞는 건 아니지만 돈은 다루는 사람의 능력을 바꾸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1장의 이야기를 똑같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매우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SNS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관계의 질보다는 양의 확대를 하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은 우리가 양보다 관계의 질을 초점을 둔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을 정리하면서 저자는 조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돈 자체의 소중함보다 돈과 어울리는 방식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올바른 길이다. 결국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신용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라는 등산을 하게 될 때 무조건 우리가 직진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목표를 가고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다 보면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부자의 그릇이 여러분들의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